45번째 이야기. 일본의 게벨스, 오우카와 슈메이.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선정관 게벨스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오우카와 슈메이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는 일평생을 파시즘 전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는 파시즘에 기반한 대일본주의를 다룬 일본 정신 연구를 저술했는데, 그 책은 오늘날까지 일본 우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시 아라세무라의 파시스트 사무라이. 1886년 12월 6일 야마가타의 해안가 아얼 니시 아라세무라에서 오우카와 슈메이가 태어났는데, 유명한 의사 집안 출신답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구마모토시의 제오고등학교 입시에 합격할 정도로 총명했던 그는 특히 어학에 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제오고등학교 시절부터 오우카와 슈메이는 반드시 최고를 지향할 것이다라는 신조를 가슴에 품고 성장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의 성격과 타고난 냉정함 위에 이 신조가 어우러져 오우카와 슈메이라는 인물을 형성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무라이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한 니시 아라세무라의 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해 인도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영국 서적인 신인도를 이루면서 영국의 식민지 역사와 정책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 동시에 통치와 억압의 쾌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우카와 슈메이는 약육강식의 파시즘 철학에 심취해 그것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1911년에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한 오우카와 슈메이는 당시에 이미 고대 인도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에 일가견이 있었으며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산스크리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습득한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국의 식민 통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연구했고, 일본도 파시즘 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우카와 슈메이는 1918년에 반만철도 주식회사에 들어갔고, 이듬해에 유존샤를 조직하는 한편 기타 이키의 파시즘 사상을 깊이 연구했지만 유존샤의 다른 회원들 의견 차이로 유존샤에서 탈퇴했습니다. 1920년부터 오우카와 슈메이는 다쿠쇼쿠 대학의 교단에 섰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다쿠쇼쿠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킨 경험은 훗날 오우카와 슈메이가 파시즘 사상을 전파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21년 다이쇼 덴노가 왕궁 동쪽에 있는 국기상대의 니혼 다이가쿠료를 설치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탁담으로 오우카와 슈메이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황권이론과 무사도 정신, 무기의 발전과 파시즘의 관점에서 보는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하며 이래의 관리들에게 파시즘 사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때 오우카와 슈메이는 강의에 필요하다면 도조 히데키와 같은 고급 관료이자 기생집 포주의 일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여러가지 면면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수업이었습니다. 1924년 오우카와 슈메이는 다시 고우치샤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니폰이라는 월간 기관지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고우치샤에서 안면을 익히거나 친분에 쌓은 군대 고위급 막료들과 국내 정치 개혁이나 파시즘 정권 수립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1929년에는 만철경제조사국 이사장에 임명되어 안으로는 군부에 의한 강력한 파시즘 체제를 세우고 대외적으로는 대아시아주의를 고취했습니다. 범아시아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생각은 아시아인들은 공통된 특성을 자각해 단결하여 서양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대등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새 아시아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중국의 순환과 인도의 내루, 일본이 주장하는 대아시아주의가 유명한데, 그중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는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어 훗날 대동아 공영권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오우카와 슈메이는 1932년에 진모카이를 조직하여 파시즘 사상을 더욱 강하게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같은 해 5월 해군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된 5.15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5년 동안 구금됩니다.
도쿄 재판정에 서다. 추록하고 나서는 호세이 대학의 대륙부장으로 임명되어 또다시 자신의 정치 이념을 홍보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데 몰두하는 등 파시즘 사상을 홍보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투항 선언하고 고노의 후미마루가 자살하자 일본의 패망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환청을 듣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 처리 과정 중 일본 도쿄의 이치가야 법원에서 열린 보통 도쿄 재판이라고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A급 전범으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당시 재판정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전범들에게 어떤 처결이 내려질지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정 내에 모든 사람이 판결을 경청하고 재판장이 도조 히데키 및 전범으로 기소된 그 밖의 인물들이 저지른 죄행을 하나하나 읊던 도중에 A급 전범이 앉아있던 앞줄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우우파와 슈메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주먹으로 도조 히데키의 머리를 툭툭 치며 인도인이여 오라 라는 등 의미불명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걱정 내 경비가 제재하여 일시적으로 소동이 가라앉기는 했으나 잠시 후 그는 다시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옷을 호로에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조 히데키를 꾸짖고 독일어와 영어를 뒤섞어가며 미국을 욕하고 재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자 재판장은 부득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법원이 지정한 의학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받은 우우카와 슈메이는 매독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판단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징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을 핑계로 중형을 피한 우우카와 슈메이는 이후 미군 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도쿄 대학병원, 도쿄 도린마스자와 병원에 차례로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그 후 정신감정에선 이상이 없었지만 재판은 이뤄지지 않고 계속 입원 처리되었는데 도쿄국제재판이 끝난 후 퇴원한 그는 농촌으로 귀향하여 살다가 1957년에 사망했습니다. 입원 기간에 그는 평소 염원하던 이슬람 경전 코란의 번역 작업에 매달려 마침내 최초로 코란을 완역한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우우카와 슈메이는 죽는 날까지 파시즘 사상에 충실한 신봉자로 일본의 대표적 파시스트 학자로 파시즘을 전파하는데 매우 열광적으로 일생을 바친 전도사였습니다. 우우카와 슈메이야말로 파시즘 사상에 기초한 대일본주의 사상,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변질 등 대아시아주의를 일본 청년들의 뇌리에 심어 전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밖에도 유졸샤 및 그가 관여해 조직한 각종 파시즘 단체는 당시 일본 사회를 파시즘으로 물들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우카와 슈메이는 평생 저술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중에 그가 파시즘 사상의 이론 체계를 정비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파시즘 사상을 맹신하며 확고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예로 강의나 저서에서 일본의 정신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우우카와 슈메이의 유명한 저서인 일본 정신 연구를 보면 그가 종양행위와 민족주의 정신에 사로잡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우카와 슈메이가 아무리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그러한 그가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이며 일본을 찬양해도 그 아래에 깔려있는 전쟁광에 취한 욕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파시즘 국가의 꿈 만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하나의 파시즘 체제 안에서 강력한 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고 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거대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망상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황된 꿈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에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를 깊이 남겼습니다. (46번째) 이야기 전쟁광 우카무리 야스지로 이어집니다.